네, 좀 쉬다 오셨죠? 자, 지금 우리가 법률 행위에서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효가 되는 요건이 네 가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반사회 질서 행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요 전 시간까지 배웠죠. 근데 이중매매 중에 적극 가담을 한 이중매매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중매매도 반사회 질서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요걸 볼 건데, 포인트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당사자는 누구인지, 제3자는 누구인지, 매도인이 누군지, 매수인이 누군지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지만 적극가담이라는 걸 하면 103조 위반이랍니다. 103조 뭐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득자가 선의여도 대항할 수 없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본인이 선이라도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본서를 보시면 이중매매는 좀 짧은데 내용이 요 이중매매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위한 기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물건은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뭐예요? 등기해야지 진짜 집주인 되는 거예요. 진짜 집주인.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지금 A하고 B하고 요 집을 10억에 팔기로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등기는 지금 A 앞으로 돼 있어요. 소유자니까. 누가 집주인입니까? 그렇죠.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혹시나 얘가 잔금을 치렀더라도 아직 등기가 A 앞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B는 집주인이 아니에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이 매매 계약에 대한 권리 변동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왜? B 앞으로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B가 진짜 주인이 되려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고 이렇게 B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지 정말 B가 집주인 되는 거고, 그 말은 이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의 효력이 등기를 해야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효력이.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경우는 어때요? B가 지금 10억 준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보름쯤 지나서 C가 또 나타나서 자기가 이거 15억 줄 테니까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A가 C하고 계약했어. 또 계약했어. 집주인 누구예요? 아직도 A지. 계약을 A가 이 건물 갖고 100번 해건 1000번 해건 간에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B도 집주인이 아니고 C도 집주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A가 집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A가 B는 10억밖에 안 준다 그러고 C는 15억이나 준다 그랬죠. 근데 계약을 얘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하면 C 앞으로 만약에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C가 집주인 되는 거예요. C가.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각해서 얘하고는 나중에 계약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얘한테 이렇게 건물을 등기해 주면 나중에 얘한테 보복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C 말고 B 앞으로 등기해 주죠. 그럼 그냥 B가 집주인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요 건물을 갖고 중복되게 계약을 했더라도 결국 집주인이 되는 건 누구다? 그렇죠. 결국 예를 들어서 C 앞으로 했으면 등기한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먼저 계약했던 B는 가만 안 있겠죠. A한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면 형법상으로 우리가 이런 A의 행위를 먼저 계약하고 다른 사람하고 또 계약했죠. 이거를 배신 행위라고 봐서 배임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배임 행위로서 형법상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배임 행위라는 것만 중요하지 우린 민법을 배우는 중이니까 형법상 유죄가 된다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알아두세요. 하지만 민법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얘가 이 B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던가 그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 B가 A한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두 개는 알았죠? 특히 요거 등기를 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물권이나 채권에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가 뭔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물권과 채권을 설명할 때 가장 편한 게 뭐냐면 비슷한 애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거든요. 근데 요 비슷한 애들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물권과 채권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남의 건물이나 토지를 빌렸을 때 여기 전세권을 설정해서 남의 건물이나 토지를 빌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는 거를 설정해서 남의 토지나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봐봐. 얘네 둘 다 똑같이 남의 부동산 빌려가지고 뭔가 하려는 애들이죠. 그런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똑같이 얘네 둘 다 남의 토지하고 건물하고 빌려 쓰는 애들인데 왜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지? 얘네 둘은 왜 다르지? 이런 의문이 막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생기고 있을 거예요. 막 지금 궁금해 죽겠죠. 자, 그러면 왜 얘네 하나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는 거. 요게 결론일 건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